서울 성적지를 법문으로 공부하고 법문을 통해 문답을 나눠보는 시간. 서울 기현 법문 이야기. 소태산 서울 경성을 품다의 저자이신 나주교당 방길튼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남산에 대해서 더 얘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남산. 조선 신궁이 있는 남산공원에서 대종사님께서 두 청년을 만난 일화가 대종경에도 있는데 조선 신궁이 있는데 과연 출입이 어렵지는 않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교무님.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마 출입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궁에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신궁에 많이 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남산이 그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남산을 보면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남산은 잘 알다시피 그 조선 왕조가 세워지는 그 중심점이잖아요. 네. 거기 한쪽 그게 이제 남쪽에 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산신에게 제사 지냈던 국사당이 있었고 네. 1908년 그러니까 그래도 일제 완전히 강점되기 이전에 네. 실제로 그때도 이제 외교권 다 박탈되고 다 해서 거의 1905년부터는 사실은 식민지대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하여간 명분상 그래도 그럴 때 한양공원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1910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강점기일 때 강점기 됐을 때 시민공원으로 개장이 돼서 공원화가 돼 있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조선 신궁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 신궁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도 이제 등급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조선 신궁 중에 신궁이 되면 일본 천황이 제물을 올리는 어떤 그 관패대사 지금도 그러니까 그 총리들이 막 올리잖아요. 네. 거기. 궁도 등급이 있군요. 예, 거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일본 총리가 공물을 올렸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러한 그 문화가 있는 것이어서 등급이 높은 궁이었을 그 신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이곳을 이제 다 없앴죠. 사진으로 현재 남아 있고 사진을 보면 사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신궁의 모습들이 네. 비교적 알 수 있고 그 위치가 지금 대략 지금 백범광장에서 지금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는데 저 위에 쪽까지가 아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이 있고 하니 그 일대가 옛날에 신궁터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넓네요, 굉장히. 굉장히 넓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넓게 했었겠죠. 이게 그 기록상으로는 한 7,900여 평? 아니 참 12만 7,900여 평. 12만. 그러니까 와. 그 일대의 그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 게 그런 것이고요. 네. 일대가 다 하고 까만 게 공원화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어 조선 사람들도 이제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어떤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작업이죠. 근데 이곳에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김구 선생 처음에는 이제 여러 사람 동상이 들어서다가 결과 최종적으로는 김구 선생 백범광장이 형성이 되고요. 네. 또는 이곳에 안중근 의사 동상이 세워져요. 자, 참 이것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일본 신궁터에 우리의 백범 김구 선생님과 굉장히 안중근 우리 의사님. 독립운동의 상징인 네. 분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곳에 임시정부 기념관을 좀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전통, 이런 그 백범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의 뜻을 봐도 그리고 일본 신궁과의 신궁터 관계를 봐도 임시정부라는 의미는 너무 중요하니까요. 저희에게 3.1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분명해지니까 우리의 근대 국가의 어떤 그 근원 같은 곳이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함께 있고요. 임시정부터도 들어오면 더 의미가 임시정부 남다르네요. 기념관이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네. 이곳에 대종사님께서 언제 가시냐면은 원기 14년 1929년 11월에 경복궁에서 있었던 조선박람회를 열람하시고 11월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은 11월 초 정도의 어느 날 혼자서 남산에 오르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겨울인데 그때요? 예, 혼자 오르셔서 지금의 그 전망품 10장 11장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전망품 10장 11장의 현장이 바로 현재 남산이죠. 네. 그럼 남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 조성 신궁에 있는 그 공원, 그 남산공원이죠. 그 공원에 가셨다는 건데 이제 네. 이곳에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내왕을 했다고 봐요. 그렇네요.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 있고 그러면 많이 가자. 그리고 거기를 올라서면 서울을 전체적으로 관망할 수 있죠. 지금보다 훨씬 건물이 높지도 않고 거기서 보면 다 보이겠네요. 예, 위치에 따라서 한강도 보이고요. 이게 그런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한강도 보고 그 한강을 지나서 철도도 넘어오고 기차가 넘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의 그 근대화대가 가는 서울의 모습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보는데 이곳에서 결국은 그 어떤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대화의 내용은 바로 그때 당대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박멸하러 가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네. 이제 보청교가 정읍 이방리에 가면 보청교 본부가 있어요.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청교가 굉장히 처음에는 민족적 활동을 하다가 일제에 이렇게 친일적인 그 행위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들이 굉장히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 민족의 역할이 아니라 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흥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했을 때 대종사님께서 이 문답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도 세계 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세계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네.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되게 그렇죠. 쉽게 보면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 일을 합니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사냥으로 말하면 몰입꾼 같다. 몰입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에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하면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기들이 잘못한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서로 안 하고 네. 우리는 결국은 정당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잡아서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선택이지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근원적인데 힘을 써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보면 소태산에 상당히 그 폭력에 대한 이게 다른 어떤 그것의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당신은 폭력적인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소태사는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그 향후의 미래 사회는 확실히 강자 약자가 서로 상생으로 진화하는 자리이타로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진화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인류의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일제 강점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태사는 그 일에 종교인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그 정신 세계에서 그 점을 끌고 갔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것을 독립운동이나 이런 독립운동을 폭력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독립운동은 대종사께서 정당한 방법으로 그 무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고 당신은 또 당신의 역할을 하려고 한 그런 점이라고 보고 그런 점을 이 청년들에게 역설했다고 이 남산의 현장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단순히 딱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폭력성이 다가 아니라 예. 큰 뜻,
큰 예, 길, 큰 뜻, 서원을 위한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거군요. 그러고 보니 남산에 오르는 길에 케이블카도 있고 요즘은 계단이 잘 되어 있는데 약간 엉뚱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대종사님께서 당시 남산을 오르실 때는 어려움이 있진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때 사진을 봐도요. 그때도 계단 있어요. 네. 계단이 많이 있고요. 아, 그때도 있군요. 예. 그때도 그 올라가는 곳이 보면 굉장히 장엄화돼 있죠. 이제 그건 한번 사진을 보면 더 리얼한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종사님 남산을 이때만 오른 게 아니고요. 항상 오르셨나요? 그 기록에 보면 또 있어요. 도남동 회관 시절인데 도남동. 1921년, 이게 1936년이죠. 더 지나서도 예, 상당히 지나는데 이때 친구들하고 남산에 올라가서 소창차 올라가요. 소창으로 올라가죠 그때는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북악산도 바라보시고 그때 내용이 다요. 북악산도 바라보시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저 한강도 보시고 한강의 풍경도 즐기시고 했던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냥 야유회처럼 또 예, 가셨는 거군요. 여러분들하고 좀 가시고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산을 그렇게 또 올라가셨을 거예요. 소창차. 네. 요즘으로 말하면은 야유회. 그 야유회 보러 갔었기 때문에 남산은 한편으로는 야유지이면서도 그런 또 근거를 중심으로 또 그런 법문이 네. 그 생성된 곳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근대 문명이 함축적으로 담긴 소중한 장소 남산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뜻깊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주교당의 반길등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